자, 지금 회담장 화면이 추가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화면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카펠라 호텔인데요. 네, 지금 업무 오찬이 진행된 지 1시간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취재진들의 분주히 움직였는데 취재진들이 지금 어디론가 갔습니다. 네. 카펠라 호텔의 전경 보고 계십니다. 업무 오찬이 예정대로라면 업무 오찬이 끝날 시점인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회담이 길어지는 거, 짧게 끝나는 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업무 오찬 정도야 정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확대 정상회담은 길면 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론적인 합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1시간 40분까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충분히 내용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아마 업무 오찬 종료 후 산책을 하는 것인지 기자분들이 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만약에 두 정상이 업무 오찬을 끝난 다음에 산책하고 있다면 또 도보다리의 산책처럼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북미 정상이 업무 오찬을 끝내고 카펠라 호텔 내에서 산책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안에 뭐 그 골프장 코스가 될지 아니면 뭐 해변가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정상 간의 어떤 산책 모습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정표대로라면 지금 이제 카펠라 호텔 업무 오찬을 취재하는 촬영 기자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딘가 안내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어딘가 기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안에서 산책 중인 두 정상을 촬영하러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한 30분 후면 두 정상이 합의문에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종전선언이 들어갈 것이냐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하나 이 종전선언에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때 북한은 뭐 ICBM 곧 발사한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뭐 이런 겁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1년 동안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먼저 오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화면은 산책하는 모습이네요. 예. 지금 오찬장에서 일단 걸어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거는 네. 아직 산책 그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는 확대 정상회담 마치고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영상이고요. 다시 정책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종전선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이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시작한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별도의 계기에 그러니까 7월 27일 판문점이라든가 65주년이죠. 그렇죠. 9월 달에 유엔이라든가 이런 계기에 우리 한국 정상도 포함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3자, 4자가 금년 내로 한다. 이 정도로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평화협정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종전선언뿐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 센터장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7일이죠? 종전 기념일 이럴 때 우리도 참여해서 남북미가 이런 걸 선언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이제 사실 7월 27일이 한국전쟁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정식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정전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평화 체제로 바꾸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네.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낸다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북미가 하든 남북미가 하든 남북미 중이 하든 그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미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형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합의문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담긴 문구를 넣고 네. 그다음에 남북미 종전선언 형태로 또 이거를 단계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폼페이오 네. 장관이 이제 14일 날 문 대통령 한국 와서 문 대통령 만난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반도의 종전 선언, 한반도에 휴전된 지 65년입니다. 65년, 한 달 지나면 정확히 만 65년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어떤 합의문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 합의문은 아마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 세대의 삶에도 잠시 후에 나올 합의문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합의문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모두 발언 들어봤지만 정말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섰다 이랬어요. 제가 볼 때 이 발언은 이번 세계의 만남을 상징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문자 그대로 그 거대한 사업이라는 것이 비핵화 사업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네. 북한이 보통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서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최 박사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신문에 보면 이제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백두산을 바라보며 무슨 큰 생각을 했다라는 문구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북한이 대외관계 전환이 한참 올 초에 진행되면서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핵을 포기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네. 북한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인민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생활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국가 전략, 계획 이거에 대한 틀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고 네. 지금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그것과 관련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화면은 카펠라 호텔의 전경이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카펠라 호텔의 전경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상황입니다. 유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나오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 회담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정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그치지 않고 다음 추가 회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사한 것은 이번 회담이 시작이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발판이 돼서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못다한 과정들을 더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단초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의미가 있지만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한반도에 정말 달라진 면을 오히려 두 번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북미 회담도 중요하지만 두 정상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또 만나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신뢰를 또 쌓아가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정상회담이 일련의 프로세스의 하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데 한 가지 언급을 하면 지금이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양보를 얻으려면 지금 얻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갈수록 제재는 약간씩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화면에 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두 정상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고 두 정상이 다시 카펠라 호텔에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뒤에는 인공기와 성조기가 모두 6개씩 배양되어 있고요. 두 정상이 이제 이번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아직 아닌가요? 산책을 하는 장면이 지금 저희 풀샷 카메라에 잡힌 것인지 아마 두 정상이 공동 성명을 하려면 선언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직 한 20여 분 정도 남아서 그렇군요. 공동 성명은 잠시 후에 발표할 것 같고 이 화면은 지금 두 정상이 산책하는 장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좀 밝아 보입니다. 오찬 이후에 두 정상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 한 것 같은데요. 자, 통역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수고를 이뤘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산책을 하러 가는데요. 이제 사이닝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정상이 산책을 하고 기자들 앞에 있는 산책로를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각으로 한 2시쯤에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방금 사이닝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이제 곧 서명할 것 같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통역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진 포토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곧 사인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통역과 함께 건물의 반대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이닝 장소로 이동을 할 것인지 추가적인 산책을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텔 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잠시 뒤면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트럼프 포토라인에서 대통령의 비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보고 타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배웅을 하거나. 네. 타네요. 안 탄다고 다시 거절을 하셨습니다. 네.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는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타볼까를 권유한 것 같은데 문까지 열었는데 네. 웃으면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동선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기자들에게 포토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포토라인 만들어준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스트에 타라고 한 거는 아주 네. 돌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네, 이 해변 산책 그 동선을 이미 정해놓고 아까 취재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동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현장에서는 사전 고지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캐딜락이 있었는데 돌발적으로 제안을 했다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정리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니까 많은 진정성을 봤다. 우리는 지금 사인하러 갑니다. 이제 곧 사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공동성명문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길지 고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전에 두 정상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그간의 상황과 합의 내용을 알려줄 것 같은데 그 전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폭스뉴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반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보수적인 매체죠. 보수적인 매체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 앞서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폭스뉴스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요. 지금 존 볼튼 보좌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마무리 작업에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지 좀 심각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존 볼튼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창선입니까? 예, 김여정 김여정, 통역, 김창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볼턴 보좌관이 아까부터 계속 김정은에게 직접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산책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네. 지금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합의문 같은 데에서 확인할 단어 같은 것을 갖다 네.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김창선 부장이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 의전을 담당하는 만큼 주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뜨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일단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두 정상이 공동 성명을 합의문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G7 정상회담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 붉어지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서둘러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단 말이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구 선진국들과의 관계가 뭐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일본은 제외하고요. 네. 이런 역학관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뭔가 더 큰 보따리를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 G7은 시작하기 전부터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구도였었죠. 무역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 셈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무슨 성과를 얻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G7 일정을 다 마치지도 않고 비행기에 오른 것이고 이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G7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 6나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조차도 미국이 거부해서 나오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언가 비핵화 부분에서 진일보된 조치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승리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이고 최종 단계에서 뭐 한두 단어 정도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 볼턴이 김정은 위원장에 직접 물었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찾아온 건데 존 볼턴이 유용한 보좌관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폼페이오는 협상은 잘 진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전문가인 존 볼턴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를 잘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 리더로서 부각될 수 있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차량 같은 건 또 탑승하지 않으면서 완곡히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도 이렇게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김정은 트럼프 서명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말로 환상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말씀하신 대로 G7 회의에서는 약간 찬밥 신세였던 미국이 뭔가 성과를 국제사회에서 내보이기 위해서라도 공동 성명문을 사인을 한 이후에 별도로 또 5시에 기자회견을 따로 준비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잠시 후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이 화면은 지금 방금 전에 약 한 5분 전쯤에 두 정상이 산책길에 나오면서 포토라인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네. 두 정상이 악수할 때의 그 모습이라든지 모두 발언하는 장면, 모두 발언의 내용, 또 여러 차례 두 정상이 웃는 모습, 밝은 표정, 또 예를 들어 오찬장에서 먼저 앉아라고 권하는 장면들로 미뤄봐서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예, 뭐 저도 그럴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안보이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런 징후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북측에서 비핵화 부분에 상당히 진전 있는 태도를 취한 것 같고 미국도 그것에 상응하는 북측에 대한 보상을 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이제 한 15분 정도 후면은 공동성명이 나오겠지만 좋은 내용이 담겨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잘 담김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나 그런 합의보다 분명히 진전된 것이 있어야 될 거고 가장 최근의 합의라고 그러면 판문점 선언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보다도 네.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겨야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트럼프 텐데 대통령이 진짜 합의를 하고 오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한 게 예를 들어 이란과의 합의 같은 건 바꿔 말하면 잘못된 합의다, 부족한 합의였다는 것이고 북한과는 진짜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거는 미사일 문제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게 10년인가요?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였다라기 때문에 좀 더 영구적이고 미사일 문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핵 물질과 관련된 것도 충분히 들어간 내용을 담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핵 합의를 뒤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회담에서 CVID 중에 I,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의 약속을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백악관은 놓고 싶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불가역성이 너무 이렇게 앞부분에 강조되다 보면 나중에 상황이 잘못됐을 때 자신들에게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불가역적인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론트로딩 방식, 먼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냄으로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조치 외에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종 단계에서 지식 기반이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는데 이 날리지 베이스, 지식 기반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 북한의 핵 관련 자료라든가 그리고 핵 관련 인력까지도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로 핵 개발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부분을 과연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의문이고 수용을 한다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제적 조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구체화가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신뢰를 좀 구축을 한다면 차후 협상을 풀어가는데 실무 협상을 더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비아식 모델, 어디 다른 이란식 모델 아니고 북한식 모델 될 것이다 이야기하던데 이 북한식 모델이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북한식 모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과학자들의 핵과학자들의 소프트웨어까지도 나중에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없을 정도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조치를 그래서 만드는.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북한 과학자들의 머릿속까지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 분명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제 취업을 통해서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킨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C하고 I, 컴플리트하고 리버서블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시간을 늦출 수 있고 그중에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어딘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과학 기술자들과 시설은 폐기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까지 전업을 시키고 해외로 빼내오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북한 입장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마치 패전국에게 모두 포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그런 식의 대우가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죠. 네. 자, 현지 언론이 두 정상이 서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약 10분쯤 후면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의 과정 도중에 CVID, 오늘 저 I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이 부분 많이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시한을 못 박아서 핵무기를 반출한다든지 또 뭐 전면적인 사찰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 협상인데 시한을 못 박아서 핵무기나 뭐 우리 핵시설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약간 두갈식 조치를 요구하는 거고요. 네. 앞부분에 이미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라. 중요한 걸 보여달라. 거고 이제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에는 완료하겠다라는 네.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신뢰에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런 지점들을 중간중간 단계에서 결국에는 검증의 문제가 또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저께 저녁에 기자회견에서 CVID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체제 보장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V가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뭐 사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 불시 사찰해야 될지 임시 사찰 문제를 조금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면서 이 절충안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싱가포르 경찰이 1시간 안에 센토사 섬 인근의 모든 교통을 통제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신 박사님,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반출한다든지 진짜 광범위한 사찰 받았을 경우 이 부분이 아마도 방금 유 기자도 지적했지만 자칫 하면 회담이 무산될 뻔한 그 이견의 아주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가시적인 액션을 취해라. 뭐 핵무기를 반출한다든지 뭐 대규모 사찰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력을 크게 잃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합의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시적 조치, 단계적이고 동시적, 동보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초기에 이행을 하면 미국도 초기에 이행할 것을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일괄적인 해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종전선언 또는 이제 평화협정이 길어진다면 종전선언이라도 미국 의회에 비준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해야 될 의무도 조기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퍼즐을 맞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측이 서로 조기에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비핵화 부분을 진전시키고 그 다음에 남겨진 문제는 사소한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푸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오늘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동시성 등가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같은 가격을 가진 것을 교환하자라고 하는데 북한이 내놓을 건 실물이지만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는 말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체제 보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논의의 핵심은 사실은 그 시기를 그럼 압축하자. 그래서 좀 더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높여가자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분명하면 사실 첫 바퀴가 굴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회담에서 그 처음에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뭐 연임될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또 가깝게는 이제 11월의 중간 선거까지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달라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 박사님 중간 선거라는 게 어떤 선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요. 네.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하원 의원 선거가 반드시 있게 돼 있죠. 거기에 또 상원 의원의 3분의 1은 그때마다 또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뽑게 돼 있어요. 6년 임기인데 3분의 1씩 2년.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2년 차, 이제 3년 차겠죠. 그때 선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좌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지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또 대외 관계에서도 조약이라든가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대통령은 힘없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를 승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특별검사, 그러니까 자기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갖고 이러한 특별검사의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중에 탄핵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어디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의회를 장악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를 마치는 것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외 정책의 성과가 필요하고 북한 문제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좀 이뤄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겠죠. 물론 그거보다도 경제가 중요하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지금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을 못 차지할 수도 있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지금 아직 반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경제가 괜찮아지면서 뭐 한 44%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같은 기간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북한 문제에서 크게 나쁘지 성공을 않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직까지 공동 선언을 위한 두 정상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동 선언 직전에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카펠라 호텔의 산책로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그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going great. We had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Top of the line, really good. We're going right now for a signing. What are you going to sign? 저희가 앞서 내용은 들었지만, 네. 네. 자, 생각보다 훨씬 더 환상적인 회담이었고, 네. 네, 곧 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이 이후에 또 나온 발언이 네. 또 누구의 예상보다 더 잘 됐다. 지금 서명하러 가는 중이다. 누구의 예상보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귀에 들리는데요. 원래 당초 그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협상팀이 그 논의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논의할 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큰 틀의 합의만 이번엔 볼 것이다. 차후 회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을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쩐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외교 소식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의제가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다라고 그렇게들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막판에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상보다라는 워딩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 정치용이든 국제 정치용이든 정치용 발언이 수사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은 표정을 봐서도 생각보다는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이렇게 신체적인 거리도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음에 긴장 관계였던 부분들도 좀 누그러진 것 같고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지한 기자 이야기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망한 것처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면 사실 그동안에는 오늘 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자꾸 이제 시작일 뿐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야 한다. 자꾸 이렇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비핵화, 구체적인 비핵화, 특히 CVI가 명시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고 그 시간표까지, 스케줄까지 나온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두 정상은 그동안에 그렇게 기대를 낮추는 이야기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극적인 협상 효과를 노리기 위해?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효과, 그것도 누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의 실무협상팀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버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오다가 이제 어제나 그제부터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보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방탄 경호차, 비스트 흔히 괴물이라고 부르는 저 유명한 차량이죠. 저기 7m가량 된다고요. 캐딜락 원 비스트를 소개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둘러보다가 다시 복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 박사님, 지금 질문 드린 거 바꿔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통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두 정상이 40분 만에 단판으로 결정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실무 레벨에서 논의는 항상 어렵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낮췄다가 그것을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전체적인 세레모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걸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정상회담 경과 시간표를 좀 잠깐 볼까요? 10시에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독회담을 한 35분가량 했고요. 이어서 확대회담을 한 100분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부터 1시 한 반까지 예정대로 업무 겸 합의문 작성 겸 오찬을 가진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늘 아침 백악관이 밝힌 대로라면 이제 2시 지금쯤이면 두 정상이 나와서 합의문에 서명해야 하고 또 공동성명 발표할 것 같은데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네. 공동성명문에 서명하는 게 한 2시쯤이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백악관 기자단이 카펠라 호텔로 이동 중이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명하러 가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서명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송출되는데 화면이 송출돼서 들어오는데 소식이 전해지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남북관계가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수준으로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협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수많은 협의가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어떤 합의문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속도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2018년도에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상회담이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시리즈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와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리 빨리 나는 것이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인데 네, 실시간 화면 보고 계십니다. 기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아마도 카펠라 호텔 안에 공동성명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라이브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들이 또 1년의 정상회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나는, 그래서 이 회담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제재가 이제 안보리가 만든 대북 제재가 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화면이 일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펠라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라이브 화면 중에 현장 그림이 일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자, 대북 제재가 안보리가 만든 대북 제재가 있고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가 있단 말이죠.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북한에 아주 간단한 지원을 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외 교역을 사실상 차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더라도 경제 교류, 경제 협력을 나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미국의 독자 제재는 기본적으로 금융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미국은 지금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해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진전을 본다면 제재 해제 시점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제재 해제 시점을 뒤로 가면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예외를 갖다가 먼저 적용시켜주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말씀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북한과의 새로운 투자나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데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개별적인 승인을 얻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이행 조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제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해서 남북 간의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유연한 적용도 아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조치에 따라서 조기에 제재를 해제받기 원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윤 창출하지 않으면 SOC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 같은 협력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역시 대북 제재가 살아있으면 또 예외 적용 안 되는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이윤 창출, 북한이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개성광단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지 않겠네요. 사실 지금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셉니다. 작년 말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2397의 내용을 조금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적기로 그냥 저 평양에 여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북한 대표단이 중국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온 것 자체도 제재를 풀었기 엄격히 때문에 말하면? 아니요, 제재를 풀었습니다. 네. 제재를 풀었기 아, 때문에 참, 올 수 이 있었던 지금 저 거죠. 김영철이나 이런 인물들도 다 제재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 당국이 그거는 이제 안보리의 제재를 푼 거고 지금 방식은 이제 이렇게 건건히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인데 네.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제재 해제를 원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안보리 대북제재 2397 같으면 HS 코드 2단위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못 하나도 쇠로 돼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교류를 전혀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쇠에 대한 저 강철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하나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범철 센터장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외 부분이 적용돼야